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어플로우 말씀드립니다. 이어플로우가 별로 그렇게 크게 탐탁치 않은 공시가 하나 나왔었고요. 이거는 우리가 잘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1월 30날 장 마감하고 이어플로우 건 관련해서 공시가 하나 떴어요. 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만기전 사채 취득이라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냥 액면만 봐가지고는 좋은 듯 싶은 그런 착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데 뭐 좋은 점이 없는 건 아니죠. 예.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하튼 그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현재 전환사채의 상황이 어떤가를 정확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게 말씀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금이 있는지, 외인 지분 상태는 지금 어떤지,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여튼 그 이어플로우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종목 외에도 그 대박을 낼 수 있는 연말까지 대박을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은 꼭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요즘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요거 꼭 같이 참여하셔서 이어플로우에 대박 좀 내는 매매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플로우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만기전 사채 취득이 두 건입니다, 여러분. 두 건. 그죠? 네, 2회차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1회차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과연 얼마냐 이거죠. 자, 지금 현재 뭐 한 300억대예요. 300억에다가 요거 밑에 거는 한 90억대. 그러니까 토탈 한 400억대. 예, 400억대 만기전 사채 취득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 시비를 이제 그 이오플로에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획득을 했잖아요, 예전에. 네, 근데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서 봐도 이게 전환가액이 18,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0,000원 미치니까 이 시비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뭐 전환도 못하고 잘못하면은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오플로우 너네 측이 다시 되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오플로우 측에서는 400억 받았던 거를 다시 도로 뱉어야 되잖아요. 뱉어야 됩니다. 이게 이오플로우 기업 자체로는 400, 이오플로우 회사에서 400억이란 돈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악재죠, 사실. 예. 근데요, 되게 이거를 갖다가 그 나중에 또 그 다시 재판매를 딴 데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오플로우 측에서는 말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말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CB가 부채잖아요. 부채가 일단 없어진 겁니다. 부채가 없어졌기 때문에 재무 구조는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다만 이제 자금 면에서 돈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자금이 있나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그 전환사채건과 관련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 보세요. 전환사채 발행을 한 게 있는데 여러분 1회차, 2회차 발행을 했는데 이거 전액 다 상환을 한 겁니다. 그죠? 전액 다 상환을 도로 이제 사준 거예요. 되사준 겁니다. 풋옵션으로. 전환사채가 이제 제로야. CB가 주식으로 전환돼서 앞으로 물량 부담을 줄 건 없지. 이거는 호재로도 볼 수 있죠. 그러나 호재로 보기에는 그 돈이 나간다는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돈이 지금 얘네들이 그 이오플로우가 얼마나 있느냐. 뭐 그러면 현금과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오플로우가 지금 현금성 자산이 한 245억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있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택도 없죠, 그죠? 근데요, 여기에 그 이 유동성 금융 자산도 이것도 현금이라고 봐야 돼요. 436억, 다만 700억 정도는 있습니다. 700억이 있기 때문에 아까 400억 물어줘도 그래도 300억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현재 이어플로우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금 관계를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심이 돼서 그러나요? 네, 슬쩍 올라왔는데 여하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참 답답하죠. 여하튼 그리고 이 외인들은 한 30% 지분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30% 지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매매를 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좀 자제가 돼야지 주가가 반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어제는 많이 팔았는데 자, 그 금요일에는 좀 덜 팔았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 외인 동향은 우리가 일단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결국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요 부분들입니다. 여하튼 그 상당히 지금 현재는 그 이어 플로우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단점만 생각하지 말고 장점을 또 생각한다면요. 결국 이 채권을 말소한다는 의미는요.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매드 플로우에서 인수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자신 아닌가요? 여기서 뭔가 재료가 나오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그 덱스컴 같은 데도 있다고 그랬죠. 이쪽 업계. 얘네들 뭐 인수회의가 흘러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재료는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호재죠. 그리고 일단 뭐 부채가 시비가 이제 없어서 부담이 없어졌다는 거. 그죠? 네,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건들과 관련한 부분의 재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드 측의 어떤 인수권, 뭐 덱스컴의 인수 가능성, 그죠? 기타 지금 현재 그 이 이어플로우와 관련된 비하인드 정보를 빨리 취합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지만은 이어플로우라고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 건과 관련돼서 제가 계속 정보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매매가 필요할 때 매매 사인을 제가 당연히 드리죠. 근데 지금 비하인드 정보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M&A 건과 관련한 정보가 중요할 수 있어요. 영상에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도 말씀 좀 드려야 되겠죠. 네. 많이 문자 주세요. 이어플로우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신속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 빠른 정보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문자로 그냥 적어서 상단 문자로 상단 번호로 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지금은 그런 건에 대한 재료가 하나 띡 나오면은 엄청나게 급락한 대신에 엄청나게 반전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보의 중요성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그런 국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문자 좀 주시고요. 궁금한 점 적어주세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연말까지 대박을 낼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말씀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매매 잘하시고 대박 한번 꼭 내세요. 네,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예,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